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이 장기환기간 재무회계는요, 예산회계를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예산회계에 대한 규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장기환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이 예산에 관한 규칙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환기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이런 게 나옵니다. 즉 장기환기간 재무회계 규칙은 예산회계를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기본이죠. 이건 다른 어디에서 어때요? 예산회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어때요?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요 말은 그냥 이거는 예산회계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제4조에 보면 개시 5일 전까지, 이게 이제 개시라는 거는 회계년도가 개시된다는 거예요. 즉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되겠죠. 예,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사항에 제출 후 20일 이내에 개시를 하라. 저기 정보 시스템에 게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홈페이지나 뭐 다 돼 있는 다 무시하고 정보 시스템에 게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항에 나와요. 누가? 대표님이 20일 이내에 게시를 하시는 거예요. 제출하고 나서 뭐 12월 20일 날 제출을 하셨으면 1월 10일 정도까지 게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서류를? 세입세출 명세서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이 두 서류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5조에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네. 그리고 8조에 보면 관항목 간의 전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예산회계는 이 관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항은 어때요?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목은 어때요? 예, 그냥 임의대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해도 된다. 누가? 기관의 장, 즉 대표님들이 하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예, 사망의 과목 전용 조서를 결산 때 첨부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약식이라는 거죠. 예, 원래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때 게시를 안 하면, 제출을 안 하면 26일까지 안 내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벌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벌칙은 없고, 추가 제출해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총계정 원장과 현금 출납부를 8월 15일까지 내라. 이게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기 싫으면 12월 26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좀 뭐 사정이 있어 늦어지면 과태료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8월 15일까지 이 서류를 내라 이거예요. 벌칙이니까. 특별한 벌칙이 없어요.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도 같은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장기환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이 11조에 보면 첨부 서류, 그쪽 5조에 있던 게 여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수지 계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복식북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단식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뭘로? 복식북이화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뭔가 좀 잘못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요 두 가지 서류가 이제 기본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임직원 보수일람표 역시 인건비 지출비를 보기 위해서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것도 이제 여기는 앞에 없던 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요건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 준예산이에요. 개시되기 5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을 하면 이제 그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이제 예산 성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이 준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돈을 지출하는 규정인 거예요. 즉 급여는 줘야 되잖아. 1월 한 15일쯤 됐는데 나는 1월 10일 날, 20일 날 급여는 줘야 되는데 예산은 아직 깜깜무소식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급여는 줘야 되잖아. 그럴 때 급여라든가 기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예산에 준해서 집행해라. 지출해도 된다. 요 규정인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성립하느냐는 거예요. 이 장기환 기간의 예산은.
대표님들이 26일까지 제출했을 때 그때 성립되나요? 예, 12월 1일 날 제출했으면 그때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구 어때요? 주무관들이 이걸 봤을 때 또 승인을 내려줬을 때 도대체 언제 이게 성립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산회계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이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17조의 세출예산 2월.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텐데 모든 예산회계의 기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들어온 돈은 반드시 다 써버려야 돼. 근데 부득이하게 못 썼을 경우, 즉 뭐 쌀을 샀다든가 또는 이제 쌀값이 조금 남았다든가 뭐 이럴 때 이걸 넘겨야 되잖아요. 예, 이 넘기는 규정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세출예산 2월이에요. 예, 이 세출예산 2월 규정이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왜? 예산회계는 기본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예, 일치해야 하는 거니까. 즉 모든 돈을 다 써버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운영위원회 어때요? 예외사항이 발생된 거잖아.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좀 많이 해요. 이 원칙이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하소연을 제가 해드리자면 이나마도 좀 엉성하잖아요. 두 개 다 좀 엉성해요. 제가 읽어보면 좀 이걸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마치 뭐 화장실 가서 뭐 안 한 식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때요? 이나마라도 통일을 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좀 통일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기관기호 1번, 2번, 3번의 구획 없이 장교환 기관은 모두 이걸 써 해서 어때요?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모든 어때요? 복지관, 어린이집 여기 다 쓰거든요. 예, 이걸 모태로 만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장교환 기관도 이미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또 어때요? 굉장히 특색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예산회계를 쓰는 다른 비영리 기관과 장교환 기관은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럼 이걸 좀 새로 만들어야 돼. 장교환 기관 재무회계칙을 손 봐서 좀 보강을 해서 어때요? 통일을 해서 모든 장교환 기관 그걸 써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거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이걸 그냥 규칙을 계속 또 만들어 가든가 어느 쪽으로 한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왕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죠. 지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어디도 장교환 기관도.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출하는 걸 한번 볼게요. 제출하는 절차를. 이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이제 장교환 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비교할 거예요. 언제 이제 이 시설회계 규칙에서는 시군구 지침이 내려와줘요.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우리 시군구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라고 어때요?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누가? 대표님이 11월 말까지 편성을 하면 돼요. 편성을 하시고 나서 시군구에 보고를 하는 거죠. 개시 5일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사실 직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먼저 들렸다 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들려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시군구에 제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어떤 그 제출 절차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예, 정보 시스템에 20일 이상, 20일 이내가 아니라 아까 장기원 그건 20일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이상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기관은 이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할 거야 라고 어때요?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즉 시군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 보면요. 대표님이 그냥 편성을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냥 제출을 하면 돼요. 예, 개시 5일 전까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20일 이내에 제출한 날이 뭐 12월 31일이면 예를 들어서 1월 20일까지. 이게 그냥 제출을 여기 게시를 하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에. 누가? 대표님이. 좀 틀리죠? 똑같은데 이게 지금 엉성해요. 예. 이거 뭘 이렇게 해낼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예.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지? 그냥 하나로 합치면 얼마나 편해?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규칙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없어요. 예. 뭐가 없을까요? 예. 승인에 대한 게 없어요. 아까 예산이 성립되려면 도대체 제출한 걸 예산 성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왜 반려를 하잖아. 그럼 반려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잖아요. 성립이 되고 난 돈을 막 신나게 썼어. 신나게 쭉 쓰고 있는데 6월, 7월쯤 반려를 해. 대부분 그러죠, 지금. 예. 언제까지가 없어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반려를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그 규정이 없어. 반드시 회계연도 전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네. 그냥 냅두니까 이게 어때요? 그 회계가 이미 시작되고 뭐 3월,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는 다음에 예산 제출 기일인 12월까지도 어때요? 전년도 예산 승인이 안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승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반려가 났어. 이런 상황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시 고쳐요. 그럼 어때요? 1월부터 5월까지 다 고쳐요? 예, 예산에게는 기본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 다음에 지출이 가능한 건데. 예, 이런 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없는 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예산이라는 거, 이 예산은 그냥 단순한 규칙이에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게 없어요. 어디에? 장기한 기간의 규칙인 거예요. 이거를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예, 이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즉, 돈을 쓰는 거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앞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전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에 맞춰서 하나요? 사실은 무시되잖아요. 예,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잖아.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때요? 만약에 중대하게 이 예산이 변경될 거라고, 이건 매일매일이에요. 여기 장기한 기간은 매일매일 어르신이 들어갔다 하는데, 이건 추경을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몰아서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 결산도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고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승인이 아니에요.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무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군구에서 어때요? 대표님 이건 규칙이 안 맞게 쓰셨어요? 이거는 잘못 쓰셨어요? 이건 중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고발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하게 하는 거고, 이거부터. 즉 결산이 된 시점부터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그 점이 애매한 거죠.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죠. 예, 설날 떡국들 많이 드시고요. 무엇보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설 연휴 끝내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